Every day we escape, losing all of our faith. We can't live this way. Feel me slowly fade away. Feel me slowly fade away. As far as the wind will take me. Every day I feel time slipping, passing, skipping by. All the words I could say just can't really seem to stay. Feel me slowly fade away. As far as the wind will take. 자,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데, 번외편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스포츠 모드로만 주행을 했을 때, 그리고 반절 주행으로만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스포츠, 자, 컴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할게요. 그리고 연비도 이제 그냥 탔을 때 거의 15.8, 16 정도 나왔습니다. 일상으로 탔을 때는. 그럼 자, 과연 스포츠 모드만 탔을 때 어떨지. 자, 누적 연비를 리셋하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 컴포트 모드 아니면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를 비교했을 때 스포츠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이 확실히 좀 더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스티어링 휠이 확실히 묵직해지고 RPM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한번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 코너링에서도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3.3에 비해서는 확실히 코너링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면 3.3 같은 경우는 RMDPS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핸들링이 좀 더 민첩한 느낌이 줬었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는 핸들링 자체가 민첩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차량 전체가 네 바퀴 모두 접지력 잃지 않고 잘 따라와주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모드에서 연비 측정했다 보니까 계속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RPM을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관성 주행은 거의 안 할 겁니다.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에서 좀 지쳤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 목적성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맨날 가족들만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하다가 나 혼자 오늘 회사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끔씩 좀 밟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딱 그런 모드로 제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MPI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이 가동이 되더라도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가 상당히 진동도 적고요, 사운드도 되게 좀 뭐랄까 소프트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가솔린 엔진 느낌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래도 뭐 그 저속에서 확실히 지금 뭐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저속에서 가속을 했을 때는 전기 모드 토크까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빠릅니다. 확실히. 약간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솔직히 뭐 퍼포먼스를 느끼는 차량은 아니죠. 달리는 차량의 목적성은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옵션은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스포츠 모드를 했는데 가상의 좀 배기 사운드를 내준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정말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클러스터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해가지고 뭔가 약간 내가 정말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좋은 그래픽인데, 물론 이 부분은 소나타랑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도 차량이 어느 정도 잘 나가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달리기에 관련된 감성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예로 가상의 배기 사운드인데, 가상의 배기 사운드를 스포츠 모드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도 좀 내줬으면은 더 막 남자의 이 가슴을 불태울 만한 그런 또 좋은 재미난 요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있는 코너링에서도 코너링이 뭐 이렇게 뭐 롤이 엄청 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네 바퀴의 타이어 접지력이 있는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정말 사이즈가 긴 차량을 지금 주행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줍니다. 악셀을 좀 더 엄청 깊게 눌러야만 계기판에 있는 파워 모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깊게 눌러야 돼요. 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코존이 굉장히 넓습니다. 에코존이. 그러다 보니까 EV 모드가 개입되는 게 확실히 많고요. 저속에서 이렇게 악셀을 좀 밟잖아요.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런 게, 저속에서 악셀을 갑자기 팍 밟았을 때, 밟고 딱 뗐을 때 느낌이 약간 좀 차가 살짝 울컥거립니다. 계기판에서 차지 있죠. 차지존에서 에코존으로 넘어갈 때 살짝 뭐랄까요, 울컥거림이라고 할까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울컥거림이요, 그러니까 좀 차량이 좀 더 팍 튀어나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울컥거리는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속 50km 이상에서 차지존에서 에코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이 됩니다. 하지만 시속 50 밑에서 차지존에서 이제 에코존으로 넘어갈 때 살짝 미세하게 좀 이질감은 조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럴 때 살짝 울컥거립니다. 살짝 저단에서, 그러니까 저속에서 울컥거림이 살짝 있어요. 악셀링을 딱 했을 때 배터리랑 가솔린 엔진이 같이 한 번에 구동이 될 때, 그때 차가 튀어나가려는 그 움직임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에코 모드를 해보면, 에코 모드잖아요. 에코 모드 저속에서 악셀을 했을 때는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요.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에서도, 컴포트 모드 저속에서 가게 되면 컴포트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약간 차가 좀 튀어나가려는 듯한 살짝 울컥거리는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0km) 정도 주행을 스포츠 모드로만 했을 때 연비는 13.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계속해서 뭐 지금처럼 고속 주행을 스포츠 모드로만 해도 연비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악셀을 밟는 그런 뭐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스포츠 모드로만 주행을 했을 때는 그래도 연비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 하지만 근데 이제 기존에 그냥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거의 이제 15 후반대에서 16까지 나오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이 주행 가는 거리 있죠. 주행 가는 거리가 다는 속도가 확실히 좀 더 스포츠 모드가 빠른 게 느껴지긴 합니다. 확실히. 자, 이제 제가 외곽순환도로에서 이제 판교 IC로 나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탈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탈 건데, 자,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제가 이제 반자율 주행으로만 주행을 할 겁니다. 과연 반자율 주행만으로 이 녀석이 연비가 얼만큼 나오는지. 자, 이제 반자율 주행 모드를 하고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율 켜고요. 자, 이제 연비 리셋을 할게요. 다시 됐습니다. 자, 지금 컴포트 모드 자율주행, 자, 잘 되고 있죠. 헤드 디스플레이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과연 연비가 얼만큼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뭐 3.3도 그랬지만 특히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반자율 주행이 더 만족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반자율 주행이라는 기술은 뭐랄까요,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그죠? 되게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그런 자동차 기술인데, 그게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능을 쓰고 있을 때, 승차감도 편하고 약간 뭐랄까요, 외부의 소음산도 상당히 잘 차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풍주론도 많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야 반자율 주행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나타를 비롯해서 뭐 다른 차량들에도 이제 많이 반자율 주행이 지금 적용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90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이 반자율 주행 느낌이 제일 고급진 것 같아요. 정말 전체적인 이런 플래그십 요소라든지 승차감, 편안한 승차감, 편안한 주행 성능, 여러가지 이런 면을 봤을 때 반자율 주행을 켜고 딱 내가 앉았을 때 느낌이 사뭇 조금 다릅니다. 일반 차량들 반자율 주행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근데 약간 핸들 잡으라는 거는 좀 자주 뜨네요.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핸들 잡으라는 주의가 조금은 좀 긴 느낌이었지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좀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약간 좀 빨리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요번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HDA 고속도로에서 카메라를 만났을 때 속도를 줄여줬죠.
하지만 요번에 그랜저서부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거론 생각한다면 뭐 내부순환 도로는 시속 70이죠. 내부순환 도로라든지 뭐 시속 80인 동부가선도로, 강변목로, 올림픽대로 이런 곳에서도 과속 카메라를 만났을 때 속도를 잘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전국의 수많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많이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랜저서부터. 그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12월 말에 출시될 G180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자 이렇게 지금 깜빡이 켜죠. 깜빡이 켜면 알아서 반자율 주행에서도 알아서 차선을 옮긴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녀석한테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정말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근데 보시면은 기계가 확실히 사람보다 똑똑하다라는 말이 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뭐 가속을 할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합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하는데 EV 모드가 계속해서 작동이 많이 돼요. 예전 하이브리드보다도 확실히 EV 갭이 정말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옆쪽에 이제 차선이 잘 이렇게 희미하게 돼 있어요. 사실 희미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차선을 잘 유지시켜주는 모습이 정말 기술력 자체는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멋진 노을을 보면서 퇴근하는 감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이 하루가 정말 고단했던 하루인데 이 고단한 하루를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또 멋진 노을을 바탕으로, 그죠? 이런 노을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말 멋있는 실내 감성까지. 특히 그랜저를 사는 데 있어서 반절 주행이 없는 그랜저는 인정하기가 힘든 그랜저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전유 그랜저 디자인만 보더라도 물론 앞에 디자인은 되게 많이 좀 뭐랄까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데 막상 옵션에는 반절 주행이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저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특히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썬루프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솔직히 뭐 썬루프나 빌트인캠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기 자유지만 개인적으로 이 반절 주행 시스템은 꼭 무조건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비 보세요. 연비가 23.5 나옵니다. 정말 훌륭하죠. 지금까지 한번 이게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그리고 반절 주행을 했을 때 연비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이브리드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연비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그랜저 2.5를 구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해야 되냐 고민을 빠지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제네시스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고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반떼나 투싼에서도 하이브리드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UV 코나 하이브리드는 좀 사이즈가 작았지만 투싼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괜찮은 투싼이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또 내년에 된다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나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테스트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영상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본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개편해.